네, 안녕하십니까. 정범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는 99% 좌파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꽤 우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라도는 그냥 다 무조건 다 민주당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2017년도 그 대선 때도 그 여의도에서 이제 보면은 전라도 우파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도 해보고 이제 해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경상도 우파보다 훨씬 강력해요. 예. 엄청난 그러니까 환경이 워낙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주변에 워낙 좌파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그 강력함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투철한 그 안보 의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산주의에 대한 그 적개심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전라도에서 그 국힘 당협위원장하고 그 전라도에서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파 노릇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겠다. 또는 아니 뭐 오히려 좀 성향이 약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엄청나게 강력해. 네. 그래서 오늘 얼마 전에 봤던 그 안정권 뭐 유튜버라 그래야 되나, 뭐 선생님이라 그래야 되나 모르겠는데 말씀 이렇게 영상으로 들어보면은 정말 일단 사고방식이 완전히 딱 그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고, 본인들이 왜 전라도에 대해서, 소위 얘기해서 자유민주주의, 특히 자유주의, 우파의 자유주의를 설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놀랍지가 않은데 일반인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희귀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한길 강사께서 광주 집회를 하는 것을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뭐 광주라 그러면은 가서 한 몇백 명 세워놓고 이렇게 강연하고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거기 전라도 안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 광주라 그러지만 거기에 이제 전라남북도에 있는 모든 우파들이 다 모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라도에서 그런 어떤 특히 광주에서 그런 강연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 별로 없죠. 예. 일단 목적성도 희박하고 거기서 뭘 당선시킨다 이런 것도 지금 어렵고 국회의원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보수 정당, 우파 정당에서 전라도에서 뭘 당선시킨다든지 또는 지자체에서 뭘 당선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목적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지. 열심히 했는데 없으니까 당선도 안 되고. 기껏해야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 때 이제 한번 가서 유세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야. 그 시간에 차라리 서울 가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뭔가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라도에서 우파를 찍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강성 우파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국민을 찍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짝 어떻게 보면요, 전라도 안에서 부모님들이 지주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또는 전라도 안에서도 이제 전라도가 워낙 곡창지대다 보니까 한 7, 80%는 다 소장농들이고, 그리고 이제 10%, 20%들이 이제 지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주 한 명에 소장농들 10명? 아니, 한 100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같은 경우는 워낙 평야가 많고 농사 지을 땅이 넓다 보니까 이 소장농들이 워낙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장농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산주의 이념이라든지 사회주의 이념들이 상당히 침투하기가 좋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왜? 워낙 이게 빈부의 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경상도 같은 경우는 자영농이 많고 그런 자기 땅을 가지고 이제 조그만 땅이라도 경작해서 먹고 산다.
그러니까 내 땅은 내가 개간해서 먹고 산다 이런 거 개념인데 그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작농들이 많다 보니까 뭐 내가 열심히 해도 뭐 결국은 다 이제 지주가 가져간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퍼지기가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환경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파들의 숫자는 적은데 그 우파들의 그 우파 성향은 엄청나게 강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자체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까지도 거기 별로 안 가는 거야. 어차피 선거해봐야 나올 사람 뻔한 거고 찍을 사람 뻔하다는 생각하니까 자꾸 안 가게 되고 그러니까 안 가서 그런 강연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또 이제 뭐랄까요 좀 분위기 자체가 자꾸 작용화로 흐르는 거죠. 예, 자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계속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야. 예,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영남이라든지 이런 데만 해도 또 민주당을 나름대로 또 찍는 사람들이 한 20, 30%가 된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면 자꾸 와서 뭔가를 하니까 그러는 거지. 뭐 이런 어떤 강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록 열악하긴 하지만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거의 될 가능성이 없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됐었던 부분인데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 활동도 열심히 하고, 예? 근데 민주당 어떤 그 세가 있어요. 20, 30% 정도는. 그러니까 나름은 뭔가가 있고 특히 부산 경남은 민주당이 솔찬히 당선이 되고 경남 도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하는 경우가 많고 부산지사도 부산시장도 민주당도 번갈아 가면서 해. 대구시장은 무조건 국힘이지만 부산시장은 안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왜 그렇다고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강연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민주당 행사는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부산 경남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는 거기 우파가 없다라고 이제 해석할 게 아니라 우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자기들끼리는 정말 똘똘 뭉쳐요. 예. 똘똘 뭉치는데 문제는 그들이 뭔가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이 없고 또 그런 행사가 중앙에서 뭔가 내려오는 게 없으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세를 펼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지. 특히 이제 우리가 자유우파라 그러지만 우리가 좌파 우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선택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정권 그 유튜버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라도도 개혁이 돼야 된다. 왜? 전라도가 계속 일당 독재에 의해서 민주당 일당 독재에 의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모든 폐해는 누가 가져가게 되냐면 전라도민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왜? 전라도민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한테 포획이 되어 있는 거야, 포획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라도민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지 민주당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잘 되는 게 자기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 민주당이 잘 되는 거지 자기가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결국은 그 지역을 발전을 시키고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을 하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잘 되는 거랑 전라도가 발전하는 거랑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제 많은 전라도 분들이 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국힘이라든지 자유우파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은 전라도가 개발되고 뭔가 어떤 대기업들이 내려가서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뭐 큰 대형 마트가 들어간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무슨 회사라든지 공장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지자체가 예를 들면 뭐 이런 노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못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뭐 세금 같은 것도 좀 감면해주고 이런 우파 정책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면 기업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뭘 좀 할만할 텐데 민주당이 그 지향하는 어떤 그런 노조 정책이라든지 그런 세금 정책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 전라도 가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야. 큰 기업이. 짜잘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금 어차피 얼마 안 내고 그러니까 소형 업자들 작은 어떤 그 영세업자들이 살긴 상당히 좋게 만들어 놓고 뭔가 큰 부자라든지 큰 기업들이 전라도에서 돈 벌어가기는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왜? 그게 민주당의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이잖아요. 응? 없는 사람들한테 뭘 한다는 어떤 그런 전략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어종들이 큼직큼직한 기업들이 전라도로 안 들어가는 거야. 왜? 뭐 혜택이 없으니까 들어가 봐야 뭐 좋을 일도 없고 맨 노조들이 설치고 세금 같은 것도 왕성왕성 때리고 뭐 지역 어떤 뭐 유지들한테 뭐 돈 뜯기고 이러다 보니까
전라도로 뭔가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꺼려지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정책들과 맞물려서 지역 발전을 자꾸 역행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정권 그 유튜버가 내 고향 전라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힘이라든지 자유우파 정당이 전라도에서도 뭐 대박이 나야 된다. 그 정당이 전라도에서 뭔가 뿌리를 내려야 전라도도 발전하고 그런 세금 정책이라든지 노조 정책이 좀 유연화되고 노동 시장이 좀 유연화돼야 전라도에서도 뭔가 꽃이 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자체를 안정권 그 유튜버가 혼자 하고 앉았으니까 같은 전라도 사람들도 뭔가 왕창 웅성웅성 거려야지 그 사람들도 야, 이번 변할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그런 행사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안정권 씨 혼자 거기서 전라도에서 그러고 있고 이러니까 아무리 그 소위 얘기해서 전라도에서 우파라고 하더라도 강성 우파라고 하더라도 약간 뭔가 분위기를 못 하는 거죠. 예, 분위기를.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전한길 강사가 사실은 그 세이브 더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를 이제 그 기독교 단체잖아요. 그 행사를 이제 광주에서 하는 거를 단순히 뭐 윤 대통령 어떤 구명이라든지 탄핵 반대 집회의 개념을 좀 넘어서서 사실은 자유우파의 그 이벤트가 광주에서 되게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라도 안에서 자유우파의 그 생명력을 아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이번에 광주 집회가 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이라든지 대구 이런 개념은 정말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 이런 시위의 어떤 개념이었다면 광주 집회는 그거보다 좀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예, 이전까지 광주에서 이렇게 큰 집회는 없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이제 이번에 그 집회 참석하실 분들이 대구, 부산, 여기서 참석하셨던 뭐 광화문, 여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이제 광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도 사실 예전 같았으면 거기 안 간다고. 갈 일도 없고. 솔직히 가고 싶지도 않고, 왠지 느낌이. 광주 같으면 왠지 반대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근데 지금은 이미 행사가 정해져 있고, 또 전한길 강사 자체가 상당히 의욕에 넘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집회 행사가 자체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잖아요. 3월 1일까지 이제 한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 일정 안에서 그게 있다 보니까 그걸 굳이 뭐 이렇게 안 가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야. 그냥 부산에 갔던 사람들, 대구에 갔던 사람들이 또 광주 가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만나게 된다? 전라도 우파들하고 이제 도킹이 되는 거예요. 전라도 우파랑 도킹이. 안정권 씨 지금 신나가지고 아마 엄청나게 지금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전라도 우파들은요. 지금까지 그런 이벤트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이 날 거예요. 예, 너무.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곡성, 뭐 이렇게 벌교, 뭐 신안 이런데 우파 없을 것 같죠? 있어요. 한 15%, 20%씩 있다니까? 왜 있냐면 이게 자유우파, 좌파의 차이가 뭐냐면 파의 차이가 아니야. 나름은 DNA 차이라고, DNA. 무슨 DNA? 나는 누가 도움 받기 싫어. 내 팔 내가 흔들어. 누가 나한테 정부 지원받고 이런 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군대 가도. 엄청나게 그 독립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다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태어난 기질 자체가 우파적 기질인 거야. 뭔가 협력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내 땅 내가 부쳐먹고, 내가 큰 농장 필요 없고, 내 그냥 조그만 땅 내가 부쳐먹고, 오두막살이 내가 그냥 지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 아주 독립심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벌교도 있고, 목포도 있고 다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옆에 사람들이 다 민주당 하고 하니까 자기도 그냥 민주당이지. 이렇게 간 거지.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5대5로 돼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다 그냥 우파로 가입됐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광주 집회예요. 그렇게 전한길 강사가 대단한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강사, 아무리 그 명강사라도 광주 가가지고 국힘 집회를 한다든지 윤 대통령을 구명하는 집회를 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잖아. 일단 간땡이가 부어야 되거든. 왜? 어떤 때 거기 있는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느낌을 주고 특히 거기 시장 자체가 오지 말라 그러고 국회의원 박지원이가 이렇게 거기 어디냐고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뭔가 좀 이렇게 기운을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잖아.
근데 그런데 전혀 뭐 없는 거야. 이 사람도 뭐 보통 26년 동안 그 강의를 했던 분이라 뭐 그분도 일타 강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뭐 쪼가 뭐 이렇게 뭐랄까 기운이 떨어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이 그런 광주 집회에서 우파 집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몇십 년에 한 번씩 있겠어요?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없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까지 우리 우파 대통령들 중에서 뭐 윤석열이라든지 박근혜라든지 이명박, 노태우 뭐 이런 사람들, 뭐 이해창 이런 분들이 솔직히 광주 가가지고 얼마나 임팩트를 줬겠어요? 거의 임팩트 못 줬을걸? 왜? 전환길 씨가 주는 그 에너지만큼의 임팩트를 못 줬을 거란 말이야. 왜? 제가 봐도 그래. 홍준표 17년도에 홍준표 시장이 광주 가가지고 그만큼 임팩트 줬을까? 못 줘요. 기본적으로. 왜? 기본적으로 본인이 뭐 노사모를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군부 독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약간 개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비판적인 행동을 해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라도 분들하고 뭔가 공통적인 맥락이 없는 거야. 그냥 어떤 허공에다 삽질하는 느낌인 거야, 그냥. 근데 전환길은 뭐냐면 거기 전라도 도민들하고 공통적인 게 많아. 예. 5.18에 대해서 같은 똑같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DJ에 대해서 존경할 마음 가지고 있고, 또 노무현에 대해서 뭐 말할 것도 없이 노사모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라도 사람들하고는 기본적인 공통적인 맥락이 50% 이상인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전라도 가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공감대를 가져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에 대한 입장, 그리고 자유우파에 대한 입장,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선택인 거죠. 현실적인 선택.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권 씨가 오히려 이 집회에 상당히 힘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못 봤던 아마 전라도 출신 자유우파들이 아마 그 집회에서 상당한 자기의 어떤 빛깔을 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또 아마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그 인사들이 전라도에서 땅 짓고 훔쳤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냥 뭐 자기가 운동권이었다, 자기가 민주당에서 뭐 당협위원장 했다 이런 것만을 가지고도 아무런 경쟁도 없이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왜? 경쟁력이라는 게 경쟁을 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경쟁이 생기는 거지. 본인이 전라도에서 민주당 당원으로서 민주당 공천받아가지고 전라도에서 당선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뭐 경쟁력 이런 것도.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라도 우파들의 그 생명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전환길 강사가 광주 집회를 할 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당한 기대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분들이 아마 광주로 아마 다 모여들 것이다. 전라도 안에 있는 우파들이.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서 부산 집회에 있었던, 대구 집회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에 있었던 분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광주에 가가지고 새로운 어떤 희망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